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반등이 나오긴 나오네요.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시장 지수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반도체는 초반에 좀 강세에서 조금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섹터가 역시 또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 2차 전지 빼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포스코 그룹주들,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반등하고 있고요. 그 외 소비장이나 장비 섹터주들도 나란히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또 중국 관련주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중국 관련주들이 계속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라든지 대체로 좀 고르게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약세 폭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초전도체는 급락하는 반면에 반대로 또 맥신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테마주들의 등락이 계속적으로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하루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살펴볼 키워드입니다.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의 강세입니다.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군인데 또 미묘하게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지난 금요일까지 강하게 오르고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뭐 고사양이죠. HBM이나 후공정 이쪽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약간 이격 조정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중국의 LFP 배터리 관련 이슈 등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하지만 역시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좀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쪽에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응급제 쪽에서 이제 나노 신소재도 반등 좀 이어지는 모습, 코스모 신소재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쪽에서는 특히 이제 PNT라든지 하나기술이 좀 강세가 두드러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일하이텍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2차 전지 섹터 관련주들, 뭐 금형을 비롯해서 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지수가 좀 반등하고 있지만 뭔가 좀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찜찜한 느낌.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나머지들이 조금 힘을 못 쓰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미약품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스코텍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일단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고르게 두드러짐 없이 좀 고르게 조금씩 강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GC셀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간 종목들 내지는 주도주가 순환 조정 속에서 뭐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앞으로 뭐 미국의 이번 주 뭐 잭스론 미팅이나 국내 뭐 금리 발표도 있겠고, 오늘 또 중국 시장의 금리 발표도 있겠습니다만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성장주들이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까지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면 로봇도 그렇고요,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조정 받을 만큼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 반등이 좀 시도되는지 여부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좀 바닥선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서 좀 어느 정도 밀리면 빠르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 섹터 쪽들은 조금 오늘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최근에 조정받은 종목들, 기술적인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미국, 뭐 그냥 국내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금리라든지 시장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하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락 쪽인데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올라서 일시적인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중국의 부동산 문제 불거지면서 다시 또 움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바닥을 쳤다?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요. 뭐 과거처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력 이쪽 부분은 일단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바닥을 치고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이 조금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 풀렸다고 해서 막 가고 싶은 나라에 한국이 순위권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일본으로 오히려 더 많이 가고요. 유럽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옛날처럼 와서 막 쓰고 이런 부분은 또 사실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미 온라인 구매 이런 쪽들로 많이 변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이 온다라면 수혜볼 수 있는 게 이제 면세점 카지노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국내 로컬 화장품 브랜드들도 일정 부분 좀 수혜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무한정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단체 관광 온다 이것만 마냥 믿을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다음번 이제 명절에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지 이걸 보면 시장에서 이제 그걸 바로 메타로 해서 다시 한번 뭐 앞으로의 전망치가 좀 수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섹터 안에서 뭐 눌림목을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좀 종목을 좀 선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 이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좀 생긴 것은 맞고요. 그 안에서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와 같이 좀 주도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방향성을 따라서 그 하부단에 있는 중소형주들 화장품 종목들은 좀 보시는 게 맞겠고 카지노나 뭐 면세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면세점 카지노는 오늘 찍은 저점권을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놓고 트레이딩 전략 쓰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꿈의 소재에 대한 열망이 정말 대단하죠.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분들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결국에는 뒷자리로 밀려 내려가니까 맥신이라는 또 이 물질과 관련된 종목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최근에 이런 일련의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이 워낙 뭐 불안정하고 방향성을 못 잡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무분별하게 좀 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상한가가는 황당한 상황도 계속 있었고요. 또 이거 뭐 조금 관련만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금감이 뭐 이쪽 것도 마찬가지가 감독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이런 과열 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전 종목 공매도 다시 재개하는 부분들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기사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세력이라든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무차별적으로 올라갔을 때 끝도 없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 투기성 매매는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화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거를 뭐 대신한다고 해서 또 다시 또 이제 맥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계속 제 핸드폰으로 문자 오거든요. 뭐 메신저 같은 걸로도 날라오고 거기서 막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자 막 몰아가는 현상들이 계속 메신저로 독려하는 흐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좀 약간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테마주들은 사실은 뭐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종목들이 그거와 관련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수익이 확실히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르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이 테마주에 대한 맹목적인 이 매매는 지양하자. 또 이런 부분까지 경종을 울려주시네요. 오늘도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